안녕하세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스타일리스트 김명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K-패션, K-뷰티를 선도하는 힙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힙한 언니들,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스타일리스트 전공 특임 교수이신 서수경 교수님, 서욱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질문도 올라오고 막 이러고 있는데요. 이 테마를 조금 바꿔가면서 지금 현재 K-패션, K-뷰티가 어마무시하게 인기를 끌고 있어요. 난리죠. 저희 베트남에도 갔다 왔듯이 네. 지금 일본에서 학생들도 듣고 있고 베트남 학생들도 듣고 있듯이 지금 현재 이 K-패션, K-뷰티가 어느 정도 선일까라는 생각,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셀럽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걸그룹이나 약간 이런 아이돌들 그런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면서 패션도 한국 브랜드가 굉장히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많이 보이고 외국 셀럽들도 많이 입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국내 먼저 뷰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외국으로 전파되는 트렌드의 주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많죠. 네.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글로벌 앰버서더가 동양인을 거의 안 썼던 맞아요. 명품 해외 특히 저희 패션 중에는 유럽이 콧대가 정말 높디 이렇게 높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유럽 베이스의 브랜드들에서 지금 글로벌 앰버서더를 맞아. 우리나라 아이돌. 지금 블랙핑크 거의 지금 다 뭐 티파니 뭐 불가리 지금 뭐 난리 났고 이 생로랑 뭐 이렇게 네. 뭐 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글로벌 앰버서더가 너무 많이 되고 있고, 심지어 오징어 게임 이런 한국 컨텐츠, 이제 K 패션 뷰티를 넘어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한국 컨텐츠가 너무 지금 네. 글로벌리 완전 인기가 탑이니까 진짜 이제 경계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잘 되면 전 세계 1등이다. 정답이야. 한국 1등, 전 세계 1등이야. 요즘. 정답이야. 진짜.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저기 한국인이신데 박성희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 혹시 아세요? 그분이 전 세계의 그 컬렉션이랑 뭐 WG 보그지 메인 장식을 다 메이크업을 하셨던 실장님이신데 이번에 이제 학교 오셔서 저희 아이들한테 특강을 한번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딱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계 넘버원이 되는 거는 한국에서 시작하면 맞아. 된다. 그 정답을 멋있다. 딱 하셨어요. 그래서 메이크업 분야에서 세계 넘버원이 되려면 한국에서 시작하고, 스타일리스트의 세계 넘버원이 되려면 한국에서 시작하면 된다. 두 분이 세계 넘버원이신 거죠? 그렇게 된 거야? 그건 조금 부끄러운데. 근데 제가 그래서 맨날 특강할 때마다 꼭 강조해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라.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공부 안 한 건 후회를 안 하는데, 딱 하나 후회하는 게 있다면,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시간 많을 때 영어 공부랑 그러니까 제2 외국어를 한 2개 정도 해놨으면 지금 엄청 더 활발히 글로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일본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에 와야 되듯이 또 저희도 사실 더 글로벌하게 뭔가를 더 하려면 언어를 하면 더 좋거든요. 저도 이 늦은 나이에 열심히 영어를 또 배우고 있는데 늦게 하니까 더뎌요. 그리고 지금은 또 시간이 옛날보다 너무 없으니까 물리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 한계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생분들은 미리미리 이렇게 언어 공부를, 네. 언어 공부를 지금이 가장 시간이 많을 때거든요. 맞아요. 잘 되면 잘 될수록 시간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하셔서 좀 그렇게 더 많은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들으셨죠, 여러분? 지금 요 앞에 저희 학생들이 있어서 잘 들으셨죠? 네. 그리고 여기 고은빈 학생이 네. 서수경 교수님은 어떤 위치에 있을 때 더 힘드셨냐고, 얼씨 시절이 힘드셨냐고, 실장님이 지금 힘드냐고. 이거 정말 뼈를 찌르는 질문인데. 고은빈? 내가 아는 고은빈인가? 네. 언니는 언제가 힘드셨어요? 저요? 네. 전 지금 힘든 것 같은데. 저도요. 근데 왜냐면 예전에는 그냥 뭔가 시키는 것만 그치. 하면 됐었고, 그때가 행복해. 그때가 행복해. 그때가 그냥 행복해요. 청소만 하면 됐었고 뭐만 하면 됐었고 나는 책임이 없잖아, 나에게. 맞아. 크게 그렇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 그냥 이 시간을 내가 알차게 보내면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고 한데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많이 성장을 해서 누군가는 서욱 원장님처럼 또는 소수경처럼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됐으니까 뭔가 더 좋은 에너지를 주고 싶고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발전하고 싶고 그런데 저도 이제 샵의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책임감. 제가 잘못되면 이 친구들의 또 생계, 그러니까 미래가 같이 맞아. 어떻게 보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이걸 지키고 싶은 게 되게 커요. 그래서 네. 제 꿈도 꿈이지만 이 친구들의 꿈도 같이 키우고 지키고 싶은 게 크기 때문에 더 많이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책임을 져야 되니까. 맞아요. 어시스트였을 때는 힘든데 일단 내가 실수해도 나 너무 죄송하지만 책임을 내가 안 져도 돼. 실장님이 다 해주셨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내 직원이 실수해도 다 내가 내 책임을 책임. 져야 되고 진짜 언니 말처럼 이 직원들의 앞으로의 미래도 내가 책임져야 줘야 되고 또 내가 계속 여기 정체돼 있으면 안 되고 내가 뭔가 어디로 계속 이렇게 더 큰 데로 흘러가 줘야 이렇게 따라오니까 이 책임에 대한 무게가 그러니까 너무 그게 이제 우리가 괜히 괜한 책임감인가? 아무도 원하지 않는 괜한 지금 내가 책임감인가? 들으면 생각해봤는데 아, 그래? 누구도 나한테 저 책임져 주세요라고 하지 않았는데 괜히 나 혼자서 책임지겠다고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에요. 다 아마 의지하고 있고 감사해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책임을 떠나서 약간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어시스트 했을 때는 그냥 시키는 일을 하면 되잖아. 근데 지금은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일이 주말에 들어오면 쉬고 싶어도 무조건 해야 돼. 그럼요. 사장은 쉬는 거 아니에요? 사장은 쉬는 거 맞아요. 아니야. 주말에 쉬는 그럼요. 사람이 어딨어. 다 일해야지. 많은 분들이 이거 질문해 주셨어요. 패션과 뷰티 트렌드, 요거 하나 꿀팁. 2022년을 나도 패셔니스타로 보내고 싶은데 요거 하나만 있으면 나도 패셔니스타가 될 수 있다. 어떤 꿀팁이 좀 있을까요? 그린 컬러 아이템? 그린 컬러? 준비되지 못했네. 그린 컬러가. 저도 준비를 못했네요. 알았어. 역시 그린 컬러. 왜 그린 컬러죠? 이번 SS의 트렌드 컬러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제 컬러 포인트로 쓸 수 있는 컬러가 지금 실제로 이제 여성복 매장에 가면 그린이 진짜 많이 나와 있고 핑크가 많이 나와 있고 라벤더가 이제 많이 나와 있어요. 어쨌든 뭐 유행하는 컬러 아이템을 하나쯤 갖고 있거나 뭐 이렇게 네일 아트 같은 거 할 때도 좀 그런 컬러를 쓰면 아무래도 좀 뭔가 더 트렌디해 보일 수 트렌디해 있으니까. 보이겠어요. 네. 네. 제가 교수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건 직원 뽑으실 때 기준을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 자기소개서를 저는 열심히 조금 보는 편이기는 하고요. 자기소개서에 본인을 얼마나 잘 표현을 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고 우리 샵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있는 사람. 왜냐면 내가 일을 하고 싶고 여기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 여기가 어떤 것인지 나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저는 좀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성격은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와 잘 맞을 것 같다. 이런 정확한 본인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거를 저한테 설명해 주는 사람. 그리고 일단은 자격증 있는 거가 중요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뭔가 아르바이트나 이런 서비스업을 많이 시간이 비었을 때 한 친구들 누군가를 응대하고 대면을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 조금 연습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뭐 학교의 성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만약에 다 비슷하다고 했을 때 약간 그런 뭐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그런 서비스업에 대한 아르바이트나 약간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한 친구들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나 무경력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맞아. 경력대 친구들은 뭐 어떤 샵에서 어디까지 몇 년을 했었고 어디에서 했다면 대충 오거든요. 이 샵은 신부 메이크업을 굉장히 잘하니까 신부 피부 표현 정말 잘하겠구나. 무경력자들은 다 그냥 이 종이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정말 어려워요. 네, 그래서 좀 자기 어필을 확실하게 해주는 그리고 증명사진을 예쁘게 잘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찍었니? 근데 증명사진. 증명사진이 누가 봐도 이게 약간 보정된 듯한 느낌 말고 약간 이 친구가 되게 그리고 좀 좋은 인상 왜냐면 그거 보고 뽑아야 되니까 좀 편안한 인상. 서수경 교수님 수 스타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청강문화산업대학을 나오시면 됩니다. 와우. 그런 것도 굉장히 근데 제가 좋은 방법이다. 진짜 왜냐면 제가 꼭 학교 교수여서가 아니라 네. 실제로 진짜 그게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저는 무조건 거의 90% 저희 학교 친구들
저희 학교가 좀 커리큘럼 자체가 이미 학교 다닐 때부터 실무에 연결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배우고, 또 중간에 저희 또 같이 교수님들 팀이나 뭐 연계된 회사로 실습을 또 많이 나가서 보내고 이미 경험을 어느 정도 하고 졸업을 할 때 이미 취업을 할 때 어느 정도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오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쵸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뭔가 패션과 뷰티를 같은 곳에서 한꺼번에 배울 수 있다는 거가 저는 진짜 너무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엔 패션만 하다가 뷰티도 했던 게 이게 떨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스타일리스트 일을 하면서 저 처음에 이제 의상 공부를 하다가 스타일리스트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 스타일 이게 비주얼 기획을 해야 되는데 메이크업에 대한 것도 제가 다 해줘야 되는 거야. 맞아. 헤어 시안도 짜줘야 되는데 메이크업을 하나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일하면서 메이크업 학원 다니면서 배우고 네일 아트도 배우고 막 이렇게 했던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서 스타일리스트가 현장에서 활동을 하려면 이건 토탈로 다 알아야 된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타일리스트는 많은 분들이 뭐 디자인을 배워야 돼요 이런 얘기도 하는데 디자인도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그쵸. 너무 알아야죠. 디자인도 제작을 알아야 그리고 되죠. 저희가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실 배우를 해도 어차피 배우를 해도 광고나 의상을 제작할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특히 저희가 핏을 잡는다 그러잖아요. 네. 옷을 그냥 입혀놓으면 몸에 딱 맞는 게 아니라 이 입은 아티스트의 체형에 따라서 뭐 소매 길이를 줄여야 될 수도 있고 품을 줄여야 될 수도 있고 뭐 치마 길이를 줄여야 될 수도 있고 한데 옷의 패턴을 모르면 이거 수선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디자인과 패턴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고, 예를 들면 이런 옷을 입힐 거니까 이제 뭐 언니 뭐 내가 뭐 애들 뭐 태연이를 이런 옷을 입힐 거니까 약간 메이크업을 좀 립을 강조하면 어때? 뭐 아니면 뭐 눈을 강조하면 어때? 이런 대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있어야지 네. 이게 이제 같이 만들어가는 작업에서 서로 소통이 되지. 난 메이크업 아티스트 아니니까 몰라. 이러면은 이제 진짜 그거 문제야. 그 문제야. 나 옷 일단 이거 입힐 거니까 알아서 맞춰서 해줘 이러면은 그럼 이제 조화가 안 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제 헤메코가 같이 묶여서 헤메코. 네, 칭찬을 받거나 아니면은 약간 혼이 나거나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서로 이해하고 컨셉에 대해서 이해하고 같이 맞춰서 했을 맞아. 때 그게 정말 더 시너지가 나서 그 배우가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목선이 예쁘게 이 옷은 목선을 예쁘게 여기가 강조돼야 되는 옷이면 머리를 묶던지 뭔가 그게 같이 서로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헤어나 메이크업 트렌드나 아예 볼 줄 모르면 이걸 소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스타일리스트는 그거에 대한 가이드를 줄 수 있는 정도의 정보는 지식이 있어야죠. 우리가 이 스타일리스트 쪽이 앞으로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두 교수님들께서는 각자 맡으신 지금 활동하시는 분야가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혹시 생각을 해보시고 계시나요? 미래는 밝죠. 네. 그럼요. 그리고 어젠가 우리 스텝 막내즈들과 얘기를 우연찮게 이제 하게 되면서 막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내가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년 막 그런 것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근데 저는 이제 100세를 넘어서 120세 시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 거기에서 반틈도 못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샵에서는 내가 나이가 가장 많은 어른이지만 크게 제 인생을 보면 아직 시작점이어가지고 어떻게 옛날로 치면은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수명이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이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메이크업 하는 일 외에 이걸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생기는 컨텐츠라든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같이 하면서 엔터테이너 쪽으로도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꼭 내가 메이크업을 했다고 해서 메이크업에 국한된 게 아니라 스타일리스트의 약간 이런 디렉까지 같이 맡아서 왜냐면 본 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뭐 비주얼 디렉터 쪽으로도 성장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꼭 나는 현장에서 몇 살까지 할 수 있을까 뭐 과연 그런 게 좀 걱정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워낙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1등이면 세계에서 1등이다라고 했던 게 정말 그냥 있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본인 자리에서 조금 힘들고 고비가 오더라도 본인이 익숙해지고 이거를 좀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나이가 좀 들어서까지도 우리가 이 직업을 하는 거에
그런 경계가 없잖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정년이 우리는 없기도 하고 예, 얼마 전에 제가 코로나 시기를 겪고 또 지금 되게 많은 것들이 이제 AI화 돼가고 있고 기계들이 이제 우리 사람들이 하던 일을 조금씩 이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일이냐?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 오건이 하는 일도 우리는 절대 아무리 기술이 발달을 해도 절대 대체자를 찾을 수 없어. 그래서 더 오랫동안 길게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팬데믹을 겪으면서 되게 여러 산업들이 지금 없어지는 것도 있고 뭐 새로 생기는 것도 있는데 TV가 있고 핸드폰이 있고 연예인이 있는 이상 우리의 직업은 없어질 일이 없다.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그리고 저는 AI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가상의 인물의 메이크업도 내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난 버추얼 휴먼 스타일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재밌겠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최근에 나왔잖아요. 그런 네. 뭐 현실 멤버와 가상 멤버가 합쳐진 그룹도 나오고 약간 재밌는 현상들이 기존과 다르게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헤어 메이크업이나 스타일링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아직은 기계가 우리보다 대신 잘 입힐 수 없어. 네.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 지금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 각 선생님들, 제자분들이 자기 밑에서 일할 때 이런 행동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여지가 안 물어봤었구나. 이런 행동을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거짓말. 거짓말. 네. 그리고 지각도 하면 안 되고요. 거짓말 그다음에 지각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이렇게 내려 보이잖아요. 이렇게 다 이제 내가 지나온 시간들이니까. 그치. 근데 본인들이 이제 입사해서 이제 수습 기간이었다가 어느 정도 됐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올챙이적 시절이 몰라요. 잊어서는 안 돼. 본인이 그냥 왜? 최근에 저기 선생님들 내가 밑에 애들을 괴롭혀? 올챙이 아니, 몰라요? 올챙이 때 기억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아요. 그리고 네. 이해해야 돼요. 저는 지금 어제 해봤는데 새로 신입들하고 제가 20살 차이가 나더라고 나이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대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제가 이해하려고 하면은 내가 저렇게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못했던 시절 되게 많거든요. 저도 혼나고 저도 막 그렇게 했었어요. 저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울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전 지금도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한 번 더 초심을 잊지 말아야겠다.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 얼마나 간절했던가. 약간 그런 것들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스타일리스트 분야뿐만이 아니라 본인들이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을 가꾸어 갈 때는 이 절실함이라는 지금 말씀하신 그 절실함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마무리 시간이 거의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소감과 함께 앞으로 인생의 목표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학생들 질문을 듣다 보니까 올챙이적 생각을 다시 하게 되네요. 갑자기 다시 옛날 올챙이적이 또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네. 올챙이적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저는 이제 제가 이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을 앞으로 계속 쭉 열심히 할 건데 이 직업과 제가 있는 곳에서 영역을 많이 확장해야 하고 싶어요. 그 다양한 방법으로 뭔가 영역을 확장하고 돈도 벌어서 이제 이 직업을 했을 때 스타일리스트를 저처럼 열심히 했을 때 이것만이 아니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영역의 확장을 후배들한테 많이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열심히 잘 하고 싶고 가까운 미래 현실적인 거에서는 앞으로는 뭐 저희 샵에 있는 스태프들이 디자이너가 돼서 또 약간 꿈을 펼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굳건하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지 않나. 몇 년이 지나도 메이크업 아티스트 서옥이라는 사람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받고 싶은 사람, 약간 누군가는 탑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자리를 제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작업을 하고 싶고 저는 현업에서 앞으로도 좀 더 오랫동안
뛰고 싶어요. 네. 아, 청강엔 토크 콘서트 우리가 사랑하는 25가지 이야기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두 분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조만간 또 이런 좋은 시간 만들어서 그때는 또 다른 질문들을 좀 받아가면서 좀 다른 느낌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